법이 범법자를 혼내지 않고 편가르기를 하고 대통령 10년사에 무슨 본인이 특권과 반칙의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부인과 더불어서. 그런데 야당, 민주화 세력, 양심 세력, 진보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잘 읽는 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회의 무질서를 닮아서 우리 영혼이 타락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타락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타나는 거죠. 가장 먼저 타락한 사람이 칼 들고 야당 대표를 공격한 거죠.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검찰개혁 얘기 자꾸 얘기하니까 검찰개혁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법 잘 지키는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고 민주주의의 위기의 실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있죠. 어떤 힘이요? 주권자로서 여러분이 제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힘없는 시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막 투표권 가졌다는 여학생 얘기 또렷하게 들었죠. 투표로 우리는 연대할 수 있어요. 투표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여론 조작하는데 그걸 누가 막아낸다고요? 누가 막아내요? 국민이 막아내는 건데 누구 말 잘 들으면 되는 건가요? 이현영 소장님 데이터 잘 읽어주니까 제대로 우리가 읽고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오늘 데이터 읽는 여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여러분도 다 같이 공감은 하실 거잖아요. 지금 검찰 독재 국가잖아요. 검찰의 수사 능력 믿습니까? 아니요. 공정성을 믿습니까? 아니요. 이건 어떤 정치적 배경 있는지 또 조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수사본부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꾸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경찰이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명령 복종 체제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수사를 체크하고 감시할 수 있는 24시간 그 체계를 갖추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배후를 제대로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그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신속하게 확보를 해서 그 배후를 추적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분이 국힘당 당적을 오래 갖고 있다가 네. 최근에 민주당 당적을 옮겼다고 하고 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 정치적 배경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있으면 2024년 정말 어렵고요. 이 임기 끝까지 놔두면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은 그냥 되나요? 200석! 맞습니다. 그런데 200석을 해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을 해놨어요? 네. 단순히 200석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자 도생뿐만 아니라 뭐 신당을 차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당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도 주술이 유행하니까 그 신당이 신당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
너도 나도 신당, 용산에도 신당, 다 신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민주당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당대표를 지내셨다면 더더구나 그래서는 안 되고, 나라를 이끌 대선 후보까지 올랐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나라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걱정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주권자의 힘을 믿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절망한 국민들에게 총선 끝나면 희망이 있습니다를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180석 민주당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실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지죠.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인 거예요. 180석 줬을 때도 소홀히 하고 안 했는데, 망설이고 부자 몸조심하고 그랬는데 또 표를 주면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이제 어디서 맥을 짚어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장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괜히 뭐 갑자기 소설가 흉내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 하나하나를 다시 아픈 상처를 들춰낸다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왜냐하면 서울에 보면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40년 전 얘기를 이제 해본들 이태신이 살아납니까? 그때 그 일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를 성찰하고 다시 잘하겠다를 서약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책을 썼던 겁니다. 저 혼자 무지 바빴어요, 혼자서. 괜히 누가 왜 바쁘게 살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루빨리 이걸 빨리 완성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데 그래도 1년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제대로 설득력 있게 쓰는 데만. 장할이 책 그거 뭐 팔아서 저한테 뭐 크게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근데 책 광고를 왜 하느냐.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제 책을 읽어주십사. 갑자기 이 책 광고하러 왔는데 왜 제 책을 뻔뻔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 그렇게 뻔뻔스럽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곧 주권자로서 우리가 위임했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망가뜨리고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전쟁으로는 북한이 폭력 정권이라 한들 막아낼 수가 없어요. 기류의 김대중처럼 끊임없이 평화를 무기로 달래서 자꾸 밝은 길로 인도하고 공존의 길로 함께 가자라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나라도 적을 전쟁으로 물리쳐서 끝장낸 적이 없어요. 그 폭력을 끝장낸 적이 없어요. 전쟁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전쟁을 불씨를 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지만 다시 똑같이 전시 상태인 거죠. 우리 그냥 전쟁을 잊어먹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진짜 전쟁을 하자고 화를 부추기는 쪽이 윤석열 정권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미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다시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권자가 다
단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총선이 그 유일한 기회다라고 할 수 있어. 그 길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느냐 미끄러지느냐 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제 옆에 새 아이 엄마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으로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리 이현영 소장 같은 분이 발버둥 붙이고 국민들 앞에 씩씩하게 나와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이 타이밍에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